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 나온 차 신형 레인지로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차 몇 시간 전에 영국에서 신차 발표가 됐고요.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일단 완전히 깔끔해진 디자인, 이 단차 같은 게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디자인이 특징인데, 이게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 방향, 요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 요거 하나랑, 또 두 번째는 전동화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기 모터만으로 100km까지 갈 수 있는 좀 많이 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순수 전기차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더 럭셔리해졌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세단만 만들던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SUV 만들면서 막 시장을 뺏어가니까, 레인지로버도 뭐 세단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재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컬리넌이나 이 벤테이가 못지않게 더 럭셔리한 SUV로 만드는 거, 요게 이제 목표였는데요. 하여튼 요 얘기, 신형 레인지로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지붕에 안테나 2개인 거, 요 안테나 2개, 샤크 안테나 2개 있는 거는 모뎀이 2개예요. 모뎀이. 그러니까 여기 LTE 칩, 유심 뭐 요런 거 2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용, 하나는 커넥티비티용. 이런 식으로 2개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크 안테나도 2개. 미디어 오토.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레인지로버, 이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죠. 실제로 영국 귀족들이 이 교회에서 이 비포장길 막 가가지고 있는 그 시골 같은 데서 파티를 하거나 사냥 갈 때, 요때 좀 더 멀리 또 가기 위해서 만든 차가 레인지로버예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귀족이 사냥 가거나 교회 파티 갈 때는 이 비포장길 갈 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은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륜구동차로 레인지로버를 만든 건데, 요게 1970년도에 나왔어요. 이때부터 귀족들의 비포장길을 책임졌던 차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 사막의 롤스로이스. 1세대 모델이 1970년도에 나왔고요. 이걸 26년이나 팔았고, 2세대 모델이 1994년에, 그리고 3세대는 2002년, 그리고 4세대는 2012년에 나왔다는 이런 역사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빨리 저기 신형 레인지로버 얘기 빨리 듣고 싶죠. 디릭.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이 디자인부터가 이게 이게 감탄할 거냐? 이거 기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감탄을 하고 난리냐?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입니다.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지금 나온 어떤 차보다도 새로운 디테일들이 듬뿍 들어가 있는 차예요. 이 시대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북에서는 막 이렇게, 그리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못 냈던 그런 디테일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 겉으로 이걸 드러내지는 않아. 새 옷을 입고 막 빨간 거 파란 거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뽐내는 게 아니고, 아주 비싼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전통을 중시해. 그래서 예전 거랑 똑같은 분위기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레인지로버죠. 막 새 옷을 살 때마다 빨간 옷, 파란 옷, 뭐 날개 달린 옷 이런 거 식으로 막 새 옷 샀다고 막 티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새 옷을 살 때마다 그냥 똑같은 수트를 좀 더 정중하고 깔끔하게 사서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걸 말하기 전에 다른 거예요. 레인지로버는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많이 바뀌는 걸 티내는 게 아니고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로 은근한 멋을 내는, 은근한 새로움을 어필하는 게 레인지로버죠. 신형 레인지로버는 뭐 언뜻 보면은 뭐 기존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동차 디자인 설명하면서 심리스 이런 거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 재봉선, 패션에서는 재봉선을 없앤 게 심리스 디자인에서 뭐 여자분들 이렇게 뭐 팬티나 브라 같은 거 보면 이게 심리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요 설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단차, 옆유리창 보면은 유리는 딱 있는데 거기 유리 테두리는 툭 튀어나와 있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없애서 매끈하게 만드는 게 요게 심리스예요. 신형 레인지로버의 옆 유리창이랑 요 필러 뭐 문틀 요런 거 단차 보세요. 매끈합니다. 이게 프레임리스도 아니고 막 이런데 매끈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이 옆구리에 캐릭터 라인 막 휙휙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 옆 유리창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야지 더 완벽하고 더 럭셔리하고 바람 소리도 더 적고, 그리고 공기 저항도 더 덜 받고. 공기 저항이 신형 레인지로버는 0.30이에요. 웬만한 세단 수준이에요. 근데 신형 레인지로버니까 이렇게 한 거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게 기술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유리창을 닫을 때 위로 쫙 올라오면은 압력이 딱 높아져가지고 유리창이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창문 확 닫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이 안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90년대부터 자동차들이 유리창을 바깥쪽으로 딱 내서 이렇게 단차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유리창 올리다 보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유리창이 바깥쪽으로 뚝 떨어져 나가려 그러면서 이 윈도우런이라 그러죠. 유리창을 딱 잡고 있는 요 레일을 조금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90년대 차들 보면은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A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요만하게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여기쯤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뭐 아카디아라든지 세피아라든지 요런 차 보면 여기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 있습니다. 요게 유리창 거의 위로 올라올 때쯤에 바깥쪽으로 유리창이 나가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플라스틱 조각 붙여놓은 거거든요. 하여튼 유리창에 단차를 줄이는 거는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리창을 든든하게 이렇게 꽉 잡고 있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레인지로버처럼 유리창이랑 요 문틀 요거랑 단차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매끈하게 보이고 공기역학적으로도 유리해지거든요. 띠리릭 띠리릭. 이 한없이 매끈한 보디라인의 이 테일램프 보세요. 이 테일램프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꺼져 있을 때는 그냥 검은색이야. 그냥 검은색 장식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하면은 빨간색 등이 쭉 들어오고 방향지시 등은 스르륵 안에서 들어오고. 멋있어 이거. 예. 이렇게 등이 들어올 때 이렇게 뭉 하고 들어오고 막 스르르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감성이죠. 그냥 껌뻑껌뻑하고 그냥 뻑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온오프잖아요. 그냥 전기 넣으면 뻑 들어오고 전기 빼면은 떡 하고. 이건 그냥 기계가 편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온오프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스르륵 하고 뭐 이렇게 쭉 밝아지고 이러는 감성이란 말이에요. 기계 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고 전자장치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인간의 감성이랑 이렇게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스르륵 넣고 쭉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 캐릭터 라인 보세요. 이 매끈한 면에 이게 쫙 정확하게 그어진 캐릭터 라인 끝에 금속 장식이 조그맣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이렇게 넥타이 핀 같은 그런 느낌. 딱 입었는데 금속 장식 하나 딱 들어가니까 뭔가 패션이 완성되는 느낌. 그리고 앞문짝 앞쪽에 있던 요 디테일들도 보면은 멋있는 손목시계 같은 거 찬 느낌? 이게 약 금속 장식 같은 게 좀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패션이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밋밋하잖아. 시계 안 차고 넥타이핀 안 해도 돼. 근데 좀 밋밋하잖아요. 완성도 있게 보이려면 넥타이핀도 하고 시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신형 레인지로버는 요 금속 느낌의 요 장식들을 이렇게 싹싹싹 바꿔가면서 조금 더 럭셔리하고 조금 등급이 다른 뭐 SV 디자인이라든가 뭐 좀 스페셜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디테일들이나 컬러 이런 것들을 마감을 조금 더 하면서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을 냅니다. 마치 좀 더 비싼 시계를 차고 좀 더 귀해 보이는 시계 차고 좀 더 귀해 보이는 넥타이핀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띠릭. 휠은 23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나 이 벤틀리 벤테이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2인치까지 나오는데 레인지로버는 23인치까지도 나온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좀 우리가 더 좋아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딱 보면은 이거 바뀐 거 없네라고 보이는데 레인지로버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바꿔서 새롭게 했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은근하게 그냥 수트를 딱 입었는데 수트 라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수트가 막 이렇게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 뭔가 바뀌었 이런 느낌이죠. 레인지로버 디자인이 그래요. 차는 튀지 않아야 된다. 차에 타고 있는 VIP가 멋있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형상은 정중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화면이 큼직큼직해졌다는 겁니다. 이 계기판이 13.7인치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13.1인치예요. 이게 우리나라 LG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PB 프로라는 거. 이거 예전에 저희가 디스커버리 시승할 때 이거 보여드렸죠. 그거의 좀 더 진화된 버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약간 이렇게 볼록한 커브드 화면이에요. 볼록한 커브드 화면.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으면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레인지로버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실내들이 다들 이렇게 볼록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한 면으로 되어 있어야지 실내가 좀 포근해 보이거든요. 이 소파 보세요. 소파가 다 볼록한 면으로 되어 있잖아.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볼록볼록한 거예요. 자동차 실내도 약간 쿠션이 있어야지 좀 고급차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볼록한 면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이 화면도 약간 볼록하게 한 거죠. 근데 이 화면을 이렇게 볼록하게 하면은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저반사 디자인이에요. 저반사 디자인.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이 주변에 유리창이나 이런 데서 밝은 것들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안에 내비게이션 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볼록하면은 이 반사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잘 보인다는 거죠. 자동차의 앞유리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볼록하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1960년대 요 전에는 다 평면유리였어요. 근데 평면유리였는데 그때는 앞유리가 이렇게 좀 바닥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마주오는 차를 햇빛을 반사시켜서 마주오는 차가 눈부셔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요거를 곡면유리로 바꾸면서 이거를 곡면유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반사유리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때는 반사가 덜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반사가 덜 돼서 앞차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곡면 유리의 초창기 이름은 저반사 유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차들이 다 앞유리는 다 곡면 유리로 하고 있고요. 옆유리나 뒷유리도 곡면 유리로 대부분 바뀌었죠. 띠릭띠릭. 신형 레인지로버는 이번에 처음으로 7인승 모델도 들어갑니다. 3열 시트가 있는 7인승 모델도 들어가요. 기존부터 있었던 뭐 4인승 모델, 5인승 모델, 롱휠 베이스 버전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 더해서 이제 7인승 모델까지 더해졌다는 건데 요 7인승, 요 3열 시트도 제법 성인도 앉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 시트 높이라든지 또 시트의 소재라든지 이런 거, 뭐 안에 트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죽 소재 같은 걸로 이렇게 귀하게 감싸서 3열에도 좀 귀한 어른이 앉아도 될 정도로 럭셔리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띠릭띠릭. 신형 레인지로버는 기존보다 뭐 당연히 커졌죠. 휠 베이스가 75mm 늘어나서 기존에는 2920mm였는데 신형은 2995mm. 그리고 기존의 길이가 5m였는데 이제 5m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을 좀 더 늘린 휠 베이스를 좀 더 늘린 롱휠 베이스 버전은 요 기본 모델 5m짜리 기본 모델보다 20cm가 더 길어요. 휠 베이스가 20cm가 더 길기 때문에 뒷좌석이 다리 공간이 20cm가 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이 이렇게 조정되는 요 구간도 좀 더 길어져서 이렇게 쫙 누울 수 있고 다리 쭉 뻗을 수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인승 모델 롱힐 베이스 버전은 이제 뭐 가운데 테이블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쭉 올라오고 컵홀더도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8인치 뭐 이렇게 터치 컨트롤 되는 뭐 이런 화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 뒤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열리는 냉장고도 있어요. 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넣었고요. 롤스로이스에 있는 거 벤틀리에 있는 거 다 넣었어. 다 있어요. 트렁크는 뭐 레인지로버가 늘 그랬듯이 그 조개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가 좀 열려야지 짐 넣고 팰 때도 이렇게 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노을 감상을 할 수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이 트렁크에 앉는 시트도 별도로 마련된 옵션도 있고요. 그래서 노을을 아주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노을을 아주 점잖게 감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감상도 할 수 있어요. 이 트렁크에 안쪽 면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노을 감상을 하면서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문자 요게 이제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잖아요. 요거는 뭐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차에 들어간 거랑 뭐 같은 방식인데 신형 레인지로버는 옵션으로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열리는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요런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스로이스나 뭐 벤테이가 뭐 이런데 컬리넌 이런 거에 있는 럭셔리한 장치들을 다 넣어서 그 경쟁자들보다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이 전동식 문짝 같은 거 어떻게 넣고 그런 거예요. 띠릭띠릭. 신형 레인지로버는 엔진 라인업이 대폭 조정이 됩니다. 좀 친환경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V8 5리터 엔진 요거는 일단 뭐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됐고요. BMW로부터 공급받는 4.4리터 V8 요 엔진이 가장 그 좀 배기량이 높은 엔진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보다는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요 직렬 6기통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간 게 이게 기본 엔진이고요. 이 직렬 6기통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전기 모터가 센 것도 들어갔지만 배터리 용량이 장난 아닙니다. 배터리에 가득 충전하면은 전기 모터만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는데 보통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보통 전기 모터만으로 가득 충전하면 한 30km나 뭐 50km 요 정도 가거든요. 근데 레인지로버는 이제 100km 갈 수 있다니까 이 무거운 차가 2.5톤이나 되는 차가 100km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36kWh 배터리를 넣었어요. 이 뒷좌석 발 밑에 이렇게 배터리가 되게 큼직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참고로 아이오닉 전기차, 아이오닉 5 말고 아이오닉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이 38.3kWh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전기차에 들어간 용량이랑 비슷한 게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기통 엔진도 이거 센 엔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36kWh 배터리까지 이 넣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 만드는 거 보면은 아유 이 사람들 역시 그냥 뭐 이렇게 단가 뭐 원가 절가 뭐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배터리 비싼데 이거. 게다가 레인지로버는 2024년부터 이제 순수 전기차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거 거의 뭐 100kWh에 육박하는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띠릭 승차감은 뭐 당연히 좋겠죠. 뭐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 뭐 빌스테인 쇼바 뭐 들어가 있고 뭐 쇼바 아래 위로 또 뭐 완충 장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당연히 승차감 좋겠죠. 그리고 코너링 할 때 이렇게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기울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뒤틀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뒤틀려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요걸 뒤틀어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쪽은 조금 더 내려주고 해서 이 쏠림을 방지하는 요런 능동적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전자식 48V 모터로 이렇게 뒤틀어주는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들어가 있어서 기울어짐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뭐 벤테이가에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폭스바겐 투아렉에도 요거 비슷한 장치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 들어갔겠죠. 차 높이가 15cm 아래 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물을 건널 때, 이 강, 도강할 때, 요때 이제 강 깊이가, 물 깊이가 90cm까지 건널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드 미러 밑에 이렇게 바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의 깊이가 이 90cm가 넘어갈 것 같으면은 운전자한테 이제 경고를 준다고 합니다. 차가 물에 잠길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하라 뭐 이런 경고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뒷바퀴도 이렇게 조금씩 꺾여요. 이게 전자적으로 꺾이는데 이게 7도까지 꺾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아우디 Q8, Q8 요게 이제 5도 정도 꺾이고 벤츠 신형 S클래스 요게 10도 정도까지 꺾이고요. 예, 제네시스 G80 요게 이제 3.5도 정도 꺾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도 정도만 꺾여도 이렇게 뒷바퀴가 쑥쑥 꺾이는 게 좀 느껴지면서 타고 있으면은 뒤가 이렇게 좀 절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S클래스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시승하면 뒤가 이렇게 쭉 바깥으로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기존 차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7도 정도 꺾이면 아마 그런 정도 느낌이 확 들 겁니다. 띠릭 오늘 나온 차 신형 레인지로버 얘기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요. 조만간 요거 한국 시장에 언제 들어올지 뭐 한국에 뭐 어떤 모델들 갖고 들어올 거고 뭐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요런 한국 시장과 관련된 신형 레인지로버의 전략 얘기 요것도 조만간 추가로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현지의 예상 가격만 나왔는데 이 베이스 모델이 이제 영국 돈으로 이제 95,000파운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단순 환산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한숨들을 쉬고 그래? 이거 이제 최고급 모델 이것저것 다 옵션 다 붙인 거는 롱일 베이스에 뭐 냉장고 넣고 막 이렇게 뭐 최고급 가죽 넣고 하면은 15만 파운드까지 간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예, 그냥 포기하는 얼굴이네 그냥.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우리나라에서 대략 5억 원 정도 팔고요. 그리고 벤테이가가 우리나라에서 이 3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레인지로버, 지금 팔고 있는 모델이 대략 1억 7천만 원에서 한 2억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형은 요거보다 조금 비싸진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런 얘기, 한국 시장에 신형 레인지로버 언제 들어오고 뭐 얼마에 들어오고 어떤 모델 라인업으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조만간 들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쫙 해주셔야지 신형 레인지로버의 소식을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